취업 시 영주권이 꼭 필요한가요? 영주권이 없는 유학생은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 영주권이 꼭 필요하진 않습니다. 뭐 저도 한국에서 대학 졸업하고 뭐 미국 로스쿨 가서 물론 이제 로스쿨은 좀 다르겠지만 그러고 나서 미국에서 일하고 영주권 받은 거고 정변호사도 마찬가지일 거고 그리고 많은 유학생들이 영주권이 없어도 루트를 잘 따라서 열심히 노력하면은 취업을 해서 지금 OPT 3년짜리 스템 전공들 같은 경우에는 취업 비자가 한번 떨어지면 그 다음에 또 넣을 수 있거든요. 또 떨어지면 그 다음에 또 넣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3번 떨어지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죠. 왜냐면 이게 한 20%밖에 안 되니까. 그러면 보통 그런 친구들은 저희가 보면 학생이 어느 정도 레벨이 되면 능력이 되면 회사에서 먼저 영주권 스폰서를 해주는 경우들이 많아요. 놓치고 싶지 않거든요, 이 학생을. 그러니까 그 학생이 능력만 있다면 비숙련이 아니라 EB3로 먼저 영주권 스폰서를 해주는 경우들이 요즘 굉장히 많아요. 왜냐면 전문직 1년 똑똑한 애들 구하기가 되게 어렵거든요, 지금 미국이. 그래서 영주권이 없어도 내가 유학생들이 취업이 되는 분야에 그거에 잘 맞게 처음부터 노력을 해가지고 그거에 어느 정도 전문가가 돼서 졸업을 해갖고 취업을 해서 경력만 쌓았다면 그러면 얼마든지 취업이 가능하다. 그러나 영주권이 있으면 훨씬 좋겠죠. 그거는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때는 너무나 이게 잘 가르쳐 놓고 한 친구들이 영주권이 없어갖고 취업이 이제 좋은 회사가 안 되고 본인이 했던 것보다 조금 낮은 회사로 갈 수밖에 없고, 뭐, 물론 나중에 영주권 받아가지고 한 2, 3년 있다가 또 옮기고 하기는 하지만, 그래서 야, 이거 어떡하지? 나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었던 시기가 있고, 지금도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혼 정보 회사를 만들어야 되나 이런 생각도 사실 농담처럼 했거든요. 그러니까 영주권만 있으면 이 학생은 진짜, 그러니까 미국 시민권자랑 결혼하는 방법이 사실은 유일했단 말이에요. 예. 근데 제 제자들 중에 실제로 그렇게 해가지고 잘된 친구들이 몇 명 있거든요. 진짜 사랑해서 결혼한 거예요. 뭐 제가 결혼하라고 한 거 아니라 사랑해서 했는데 해픈투비 걔가 미국 시민권자였던 거지. 그러면은 너무 좋은 거죠. 기회가 훨씬 더 많아져요. 유학생은요, 인턴십을 해야 되는데 인턴을 언제밖에 못해요? 여름방학 3번밖에 못해요. 1학년 여름. 1학년 여름방학에는요, CPT가 안 나와요. 아직 전공이 클리어가 안 됐기 때문에. 그러면은 발런티어로 뭔가 내가 회사, 제대로 된 회사 일을 못 하거든요. 그럼 2학년 여름방학, 3학년 여름방학하고 졸업이란 말이에요. 유학생들은 인턴을 딱 2번밖에 못 하는 거죠. 제대로. 근데 취업은 언제 결정된다? 3학년 1학기 때 결정된다. 근데 보통 요즘에 회사들을 보면은 인턴 경력 한 서너 개씩 있는 학생들이 이력서를 요구하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물리적으로 불가능하죠, 유학생들은. 그래서 입학하기 전서부터 인턴 하라는 거예요. 온라인도. 온라인은 상관없거든요. 내가 일을 해보는 경험이 중요한 거니까. 그리고 나서 1학년 그 경력 가지고 1학년 여름방학에 인턴 또 하고 2학년 여름방학에는 이제 오프라인에서 내가 전공 클리어 됐으니까 CPT 받아가지고 실제로 제대로 돈 받으면서 일을 하고 그렇게 해서 한 서너 번 경력을 만들면 3학년 1학기 때 뭐 아주 뭐 내가 원했던 기업에 다 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그 밑에 또는 그 밑에 단계의 기업에서는 오퍼를 줍니다. 그래서 인턴십을 3학년 때 가서 제대로 하는 거죠. 글로벌 기업에 가가지고. 그리고 남은 4학년 때는요, 내가 그 기업에 가도 되고 더 좋은 기업으로 내가 지원을 해볼 수가 있단 말이죠. 그런데 영주권 있는 학생들은 어때요? 6개월 휴학할 수가 있어요. 1년 휴학할 수 있어요. 좋은 회사 취업, 인턴을 하기 위해서. 미국 애들은 그럴 거 아니에요. 4년에 미리 딱 졸업을 할 필요가 없잖아요. 왜냐하면 영주권이 있으면은요, 내가 웬만한 회사에 조금 괜찮은 회사에 인턴십 가면은 요즘 인턴 연봉도 굉장히 좋아요. 인턴 연봉이 파이낸스 하는, 우리 요번에 파이낸스 하는 연봉을 보니까 아, 나도 인턴을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을 할 때도 있어요. 파이낸스 하는 월에 8,000불 받아요. 1,000만 원 주는 1,000만 원. 인턴을. IT 하는 회사 중에 어느 정도 능력이 있는 애들은요, 3학년 인턴십인데, 그러니까 옛날에 로스쿨 할 때 제가 로펌에서 일할 때보다 훨씬 많이 주더라고요, 지금. 그게 영주권이 있으면 6개월 그렇게 돈 받으면서 일하는 거예요. 그럼 꼭 먹고 알 먹고잖아요. 돈도 벌고, 내 경력도 만들고. 그게 가능한데, 한국 유학생들은 영주권을 했기 때문에 뭐가 안 돼요? 휴학이 안 됩니다. 휴학이 안 되니까 언제밖에 내가 인턴십을 못 해요? 여름방학밖에 못 하는 거예요. 겨울방학은 거의 없으니까.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벌써 이제 뭔가 미국 애들하고 경쟁력이 떨어지는 거죠. 아빠가 미국 애들 같은 경우에는 좋은 회사 딱 꽂아주고, 야, 6개월 거기 회사 가서 일해. 한 학기 쉬고. 이게 된단 말이에요, 미국 친구들은. 근데 우리는 안 돼요. 그 회사를 알아도 영주권이 없으니까 휴학을 못 하는 거죠. 아주 특별하게 아프거나 뭐 이러지 않으면은 못 한단 말이에요. 뭐 아파도 미국 내에 못 있어요. 한국으로 들어와갖고 해야지. 그런 불이익이 일단 있습니다. 취업 사이드에서. 그리고 이제 지원을 할 때 요즘은 회사들이 좀 약아져가지고
영주권 스폰서나 뭐 이런 게 필요한 학생인지 아닌지를 먼저 스크린을 많이 합니다. 아예 지원을 할 때 온라인으로 지원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거기서 내가 스폰서십이 필요한지 안 필요한지를 체크하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예전에 어떻게 했냐면 내가 비자 없이 일할 수가 있느냐, 그러니까 일할 수 있는 신분인지 아닌지만 물어봤어요. 그러면 유학생들도 OPT니까 또 H1B 받으면 되는 거니까 그냥 할 수 있는 신분으로 넣고 그냥 일단 1차 인터뷰는 됐거든요. 근데 이게 해보니까 그거로는 스크린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아예 많은 기업들이 비자 스폰서십이 필요하냐라고 물어봐요. 그러면 내가 필요하지 않다고 하기는 좀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서 일단 다 스크린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터뷰 자체가 안 잡혀버립니다. 근데 이게 너무 속상한 거죠. 그래서 저는 그냥 뭐 이건 농담 반 진담 반인데요. 비자 스폰서십 필요 없다고 그냥 쓰라 그러는 경우들도 많아요. 일단 뭐 인터뷰라도 해봐야지. 그 다음에 인터뷰를 네가 잘해도 진짜 능력 있으면 그런 친구들 중에 원래 이제 공식적으로는 비자 스폰서 안 하고 영주권 스폰서 안 한다고 하는 회사들도 학생이 마음에 들고 일을 잘하자면 해줍니다. 그게 또 미국이에요. 회사 마음이거든. 그러니까 인터뷰 기회를 잡기 위해서 굉장히 여러 가지 또 노력을 해야 되는 거죠. 뭐 제가 다른 영상이나 유튜브를 통해서 이력서는 어떻게 써라. 유학생 이력서는 미국 애들처럼 쓰면 안 된다. 유학생 인터뷰는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 여러 채널을 통해서 얘기해놨지만 그런 불이익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영주권을 받으면 학비 싸지고 인스테이트 적용되고 뭐 이런 거 많이 있죠. 그거는 뭐 다른 채널 통해서도 많이 얘기를 드렸으니까. 그런데 취업 사이드에서 보자면 안타까운 게 제일 그거죠. 인턴을 못하네 얘가. 또 졸업을 빨리 해야 되네. 계속 느릴 수도 없고 휴학을 못하니까. 그래서 있으면 좋습니다. 있으면 좋고. 그러니까 뭐 결혼 아니면 비숙련인데 정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뭐 제일 좋은 거는 딱 가서 결혼도 하고 영주권도 받는 게 제일 좋겠지만 그게 마음처럼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요즘 비숙련 영주권으로 많이 하는데 제가 볼 땐 문제가 굉장히 많거든요. 한국에서 지금 진행되고 있는 비숙련 영주권이 아까 정 변호사님도 간단하게 말씀을 해주셨지만 문제가 많습니다. 그래서 잘 고민해 보시고 진행을 하시기를 권해드리고요.